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은 막판 총력전에 들어갔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나흘째 수도권을 돌면서 야권의 200석 확보에 대한 위기감을 호소하며 보수층 결집을 주문했습니다. 당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도 잇따랐는데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공개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운동 시작 이후 나흘째 수도권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묶어 범죄자들이 탐욕으로 대한민국을 약탈하려 한다고 2조 심판을 부각시키면서 특히 야권의 200석 확보에 대한 위기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200석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란 말을 떼내겠다는 겁니다.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등 무상보육 확대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듯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어떤 정부든 간에 완벽하게 국민의 마음에 들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정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당내에선 직접적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도 민심을 따르도록 하겠다. 제2의 이종섭 대사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반성은 물론 대통령이 사과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연일 대통령실을 엄호해온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도 우리는 잘못을 많이 했다. 정부도 다 잘한 게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하겠다며 정치권 잔류 의지를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활절을 맞아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다시 한번 정권 심판과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읍소 작전을 본격 시작했다며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지대 정당들도 일제히 심판론에 가세하면서 대한정당에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김건휘 기자입니다. 모처럼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 주력한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 확산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성은 반드시 잘못된 정권의 정말 잘못된 정책 또는 잘못된 정치를 심판하는 것이다. 이동 도중엔 영남권 험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 소개하면서 특유의 원격 지원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선거 패배를 우려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읍소작전, 엄살이라고 규정하면서 속아선 안 된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반성한다, 잘못했다 해놓고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어요.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죠. 정말 악어의 눈물. 이번엔 속으면 안 됩니다. 여권의 막판 표심 결집을 경계하면서 민주당 단독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한 지지층의 투표를 거듭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일부 후보들의 논란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침소봉대에서 일방적으로 몰매를 때린다며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역시 공천 과정에서 이 대표와 갈등을 빚은 박용진 의원도 지원 유세에 합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보수적인 분들마저도 머리를 싸매고 다니면서 비판을 하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듭니다.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들도 수도권을 돌며 대한정당으로서의 차별화된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평등의 이름으로 정권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죠. 그걸 하려면 썩지 않은 개혁 세력이 필요합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 먼저 챙기는 해결의 정치, 저희 새로운 미래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인 경남 거제를 찾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한동훈 위원장의 2조 심판 주장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이재명과 조국이냐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지금 보신 33개월 여자아이의 안타까운 사망에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 공백의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닌지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료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의대 교수들은 물론 대원의들까지 진료를 축소하기로 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33개월 된 여자아이가 상급병원 이송을 거부당하다 숨진 사고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다른 병원에 옮기려 했을 때 아이 상태가 안정적이었는지, 이송을 거부한 상급병원들 여건은 어땠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장기화된 의료 공백 영향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도 이 사고를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의대 교수는 MBC와의 통화에서 고질적인 소아과 전문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전공의 집단 사직과 상관이 없는데 그리 비칠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공백은 내일부터 더 커집니다. 집단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진료와 수술 일정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커지게 되매 송구스럽지만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병원에 남은 교수들은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고 당직으로 24시간 근무한 다음 날은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형 병원이 아닌 동네 개원이들도 진료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입니다. 의협 차원에서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아닌지 쫓아다니면서 볼 이유는 없고요. 아마 자연스럽게 확장 또 확산이 될 거다.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면택 신임 의협회장 당선인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집하며 대화를 막고 있다며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1, 2차 때보다 더욱 강화된 3차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소폭이지만 아파트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반등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지표들 속에서 이제는 집값이 오를 거다, 아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입주를 앞둔 경기도 파주의 신축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전철역이 바로 앞에 초역세권, 단지 내에 복합 쇼핑시설도 들어서지만 미분양됐습니다. 시행사는 곧 완판될 거라면서도 중도금 이자를 지원하는 등 2천만 원 넘는 추가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계약금 10%에서 5%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중도금 이자나 발코니 확장비를 회사에서 지원해드리는 조건으로.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 4천여 가구. 이 가운데 준공 이후에도 빈집으로 남아있는 악성 미분양은 12,000가구에 달합니다. 특히 서울의 악성 미분양이 500가구를 넘어선 건 거의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런 지표와는 반대로 소폭이지만 2달 연속 거래량이 늘고 서울의 아파트값도 0.01% 올라 18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회복 대책을 쏟아내고 있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이제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기대가 반영된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과 7, 8월에 우리가 금리도 내릴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내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주택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어 곧 공급 부족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가격 상승의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매물이 40%가량 늘어난 상황에서 소폭의 거래 증가를 집값 상승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격이 조금 이제는 반등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안 받쳐져요.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일시적인 거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가격 변동을 관망하는 상황에서 대신 전세 수요로 몰리면서 전세 가격은 46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완연한 봄이 되면서 겨울잠을 자던 야생동물들도 깨어나고 있는데요. 이 시기를 틈타 야생동물을 노리는 불법 포획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단속은 쉽지 않은데요. 야생 오소리 불법 포획 현장을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기척에 심한 발버둥을 치는 오소리. 달아나려 해도 옴짝달싹 못하자 흙을 마구 파헤칩니다. 구조를 시도해보지만 구조봉을 물어뜯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누군가 놓은 올무에 걸린 건데 등산객들이 발견해 신고했고 제주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신고 2시간 만에 구조했습니다. 잠자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살짝 건드리니까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좀 응급한 상태다 해서 바로 우리가 그 구조센터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는 올무에 걸린 채 죽어있는 오소리도 발견됩니다. 철사로 된 올무가 완전히 꼬였을 정도로 빠져나가려 안간 힘을 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소리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올무가 설치됐는데요. 이런 올무가 주변에서만 4개나 발견됐습니다.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그 사이에 끼워서 만들었는데 전문 포획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 오소리를 노린 걸로 보입니다. 포획꾼들이 요 시기를 틈타가지고 아까처럼 지금처럼 이제 그 올무들을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잘못된 부실 문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구조된 오소리는 13마리.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오소리를 포획하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는 데다 단속도 쉽지 않아 훨씬 더 많은 야생동물들이 올무에 걸려 신음하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